전국 파크골프 회원은 3년 만에 2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수전의 수소 생산 기지가 부안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전북 관광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 2023년 4월 649억 천여만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국내 수출과 수입 실적이 악화되고 있지만 전북 지역의 농산 가공품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는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파크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최근 어르신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처럼 작은 공간에서 정식 골프 경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파크 골프장을 찾는 인구가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 주생면에 최근 조성된 파크 골프장입니다. 어르신들이 채를 들고 주먹만한 공을 굴립니다. 적은 비용과 접근성이 좋은 장점 때문에 파크 골프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조사 결과 전국 파크골프 회원은 2020년 말 4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4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3년 만에 200% 넘게 급증했습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우리 노인들에 대한 건강정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널리 보급돼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마다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만 22곳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남원 그린 파크 골프장 개장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어서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파크 골프장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지난 2019년 전국 226곳이었던 파크 골프장은 현재 398곳입니다. 과도한 조성과 예산 낭비 논란도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파크 골프장 조성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수전의 수소 생산 기지가 30일 부안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매일 수소 차량 40여 대가 들르는 부안군 수소 충전소입니다. 매일 타 지역에서 수소를 사오는 부안군은 2025년 5월부터 지역에서 친환경 수소를 자체 생산할 예정입니다.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에 국내 최초로 상업용 수전의 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 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운송비 증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안 요소에 의해서 수소를 공급 못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부안 수전의 생산 기지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일 착공식을 가진 수전의 수소 생산 기지에선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를 만듭니다.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 생산량은 승용차 2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1톤 이상으로 수소 충전소와 연구시설, 민간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기로 한 가운데 부안군은 수소 생산기지 건설로 지역 수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올해는 6대가 증차돼서 총 10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증가돼도 수소가 소진될 염려가 없고요. 연료의 순도가 높을 때 효율성, 완전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 상태가 좋아집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부안군은 친환경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기지에서 만든 수소를 마을 경로당과 신재생 에너지 단지 기숙사에 공급하는 등 수소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 부안 수소 생산 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자립을 통해 부안형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국내외에서 모범이 되는 대표 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와 철강 산업 부분에서 사용되는 수소 에너지. 수전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로 청정 수소 공급 기지로서 부안군의 도약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전북 관광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북 방문 관광객의 관광 소비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월 701억 3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월 573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 2023년 4월 649억 1천여만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국내 수출과 수입 실적이 악화되고 있지만 전북 지역 농산 가공품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한 5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은 4.4% 감소한 4억 7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농산 가공품 수출은 지난 1월 1,369만 5천 달러, 2월 1,476만 8천 달러, 3월 1,661만 6천 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학생이 줄어 문을 닫고 있는 경남 도내학교의 현실과 지역의 노력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LG엘로비전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꽉 찼던 교실 모습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사실 멈출 수는 없죠. 지금 경남의 학교 풍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잊히기 전에 애쓰고 있는 지역의 노력도 함께 조명합니다. 김해시 한림면 가산마을에 유일했던 학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는 15년 전 졸업생 3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6학급, 전교생 300명이 넘는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나갈 때는 이 학교에만 운영 잘 될 때는 그거로 이랬는데 밤새 뭐 그만 이러고 이거 안 좋지. 이거 뭐 살리려고 해보이 되지도 안 하고 뭐 학생 수도 그 하고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는 인구 절벽 앞에 바짝 서 있습니다. 2024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2만 3천여 명.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오는 2026년이면 10,000명대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이곳 화정면에만 무려 4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화정초등학교만 남았습니다. 두 학년을 합쳐도 겨우 3명.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복식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정말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작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살려서 지방에 학교를 두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는 교실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학생들은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부산에서는 반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용품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하니까 좋고요.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서 하정초등학교가 난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첫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인 학교.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학교는 마을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을이 살려면은 학교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고 학교가 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의 마을도 좀 존재가 오래가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정읍 시가 냉동 난자를 사용해 보조 생식수를 받는 부부에게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부부당 최대 2번에 걸쳐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보조 생식수를 받은 뒤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제 씨가 지역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30일 국내 유일의 상용차용 단조 알루미늄 휠 제조사인 알룩스와 전국 최초로 닭가슴살 부분 고령 친화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기업 EM푸드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엔 전일 목재 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 시장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원년을 맞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며 메가시티 바람이 불기 시작해 독자 권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우선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옷을 갈아입은 만큼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무엇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군산과 부안, 김제의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은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또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실 관광객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지역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실 치즈역사문화관은 하루 10명에 한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도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보여주면 입장료 1,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관광객과 지역 상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펼쳐 관광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들이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 조산동에 건립된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2억 원을 들여 연면적 1,6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주요 시설은 장난감 도서관과 영유아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등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검사 등 전문가 상담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양질의 육아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